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훈장이었습니다. 지금 안전의 품격을 보기 위해 한 분, 두 분 들어오고 계시는데 벌써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벌써 이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지 9년째. 이후에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교훈 삼아볼까 하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분들 또 모셨으니 인사 한번 또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우면산 산사태 지금 9주년? 9주년이죠. 네, 9주년이죠. 네. 그래서 산사태 국내 최고 전문가 분 모셨고 네. 또 당시에 네. 우면산 산사태가 생겼었을 때 네. 그때 구조구급을 하셨던 현장에 경험이 있으신 분을 네. 어렵게 수소문해서 모셨습니다. 직접 섭외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직접 섭외한 것으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좋습니다. 네. 직접 한번 네. 예, 교수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려대학교에서 총장직을 맡고 있는 유지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관악서방서 구조대장을 맡고 있는 허상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박수 소리 들리십니까? 네. 박수 소리 막 들리는데 지금 시작 좋습니다. 라우드 TV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셨고요. 빵다님 이렇게 또 들어와서 또 인사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지금 저희 방송이 국제화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한 분이 번역기 돌려가면서 지금 참여 중이신데 안녕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방송한 처음입니까? 당신이 참여한 처음입니다. 오늘 반갑소이다. 함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산사태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가겠소이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러시아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인사말이 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러시안 말을? 네, 러시안 말을 못해서 넘어가겠소이다. 네. 하바로브스크 이런 거 지명은 알지만 좋습니다. 자, 먼저 유지엽 교수께 먼저 좀 근데 그냥 저는 일반 교수님 줄 알았더니 총장님이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제가 지금 어텐션 하는데 교수로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방재공학으로 또 오늘 또 충돌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방재공학적으로다가 한번 좀 여쭤보겠는데 먼저 우면산 산사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일어났고 수습이 된 상황이었는지 그 개요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011년 7월 27일 오전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40분 정도에 우면산이라는 서울 도심에 있는 그런 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네. 약 150개 정도에서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우리나라 산사태의 어떤 그런 과거 주요 피해 사례 중에 제일 거의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우면산 산사태 전과 후로 산사태 국가 정책이 나뉘어진다 그렇게 제도가 많이 또 변경이 된 그런 역할을 또 했다라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위기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안전하게 다지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면산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좋다 또 볼 수 있겠고요. 당시에 지금 우리 허상구 소방관님은 또 구조 활동을 하러 현장을 가셨었단 말이죠. 네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전날부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 출동이 평소보다 좀 많았어요. 그날 아침에도 다른 건으로 이제 출동을 나가다가 상황이 이래서 무전으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했으니 현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확인해라. 그런 이제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면동하고 방배동 일대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도로 침수가 다 돼가지고 차량 통행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해가지고 어렵게 방배동 레면 아파트라고 되나요? 위치는 정확했으니까. 레면 아파트 인근에 도착해서 확인했는데 정말 한마디로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한마디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수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구조대원들도 구조 활동하러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게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중장비가 오후 늦게 동원돼 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저희 대원이 일일이 다 손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당시에 손, 장애물, 이제 뿌리째 뽑혀 내려온 나무, 큰 바위, 돌, 자갈, 그리고
저 부러진 나무들, 토사 이게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그걸 이제 장애물을 제거를 하면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원들의 이제 체력적 소모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우리가 방재학적으로 봤었을 때 재난이 생기면 구조를 먼저 할 것이냐, 무슨 어떤 것을 화재 같은 걸 진압을 먼저 할 것이냐, 뭐 에너지를 먼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업무가 많잖아요. 근데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방금 그 우리 구조대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피마 같은 경우에 그 재난이 생겼을 때 그 구조할 때 최천병은 소방이 아니라 그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해저들을 없애주는, 왜냐하면 그게 없어져야 이제 응급구조차가 가든지 구조인력이 가든지 소방차가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청소를 먼저 해주는 거죠. 해저들을 터주는 거군요. 해저들을 제거해줘야만이 장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인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장비라든지 그런 뭐 기타 장비들이 진입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3층 높이까지 토사물, 흙, 나무 완전히 매몰됐지 않았습니까? 그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작업을 해서 인명 검색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이 사실상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엄청 많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럴 때 한시라도 요구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힘을 내서 빨리 구조물을 치우고 확인을 하고 이동해서 다음 작업장에 이동해서 또 그런 반복적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현장에 딱 다가서면 구조하는 입장이지만 아니 나도 사람인데 에너지적으로 막 고갈되고 피곤해 쓰러지겠는데 그 구조 인력에 대한 추가 충원 뭐 이런 거에 대한 갈급함도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정책적으로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사실. 근데 뭐 국가적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부족한 인력은 계속 충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제 구조구 하셨을 때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우면산 산사태, 우리나라 전체 그 국가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여름처럼 그 장마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겼을 때 또다시 또 산사태가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유지엽 교수님은 총장님도 하시지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특수법인 한국 급경사지 안전협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고. 그걸 보셔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급경사지 안전협회. 최근에 생겼거든요. 최근에 생겼습니까? 몇 달 됐죠? 6월 16일 날 그러니까 장례총회 했습니다. 아직 특수법인으로 굉장히 지금 중차대한 일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방재안전학회 회장님도 하셨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길게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산사태에 대해서 좀 엔지니어링적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자, 돌발 질문. 어떻습니까?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좋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제 뭐 여러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거는 인재냐 천재냐. 그렇죠.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갖거든요. 근데 산사태만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그런 이제 발생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면산 산사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워낙 크게 산사태가 이제 났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1차 원인 조사를 뭐 지방과학회에서 한국지방과학회에서 했고 또 추가 관련돼서 또 대한통모학회에서 2차로 또 원인 규명이나 조사를 또 해서 결과 보고서를 낸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해외 또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현장도 보고 자문도 또 했고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들이 또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 공청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증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모든 이제 분들의 이제 이야기에 어쨌든 최종 결론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터널의 영향이라든가 터널 발파 또는 우면산 맨 이제 정상부에 있는 공군부대의 영향 뭐 아니면 또 임도 이 탐방로에 관련된 그 공원에 뭐 영향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들을 갖다가 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은 강우다. 한 달 동안 내렸잖아요, 비가. 그래서 이제 강우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결국엔 그 강우가 거기 좀 특성이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좀 다른 특성이 그 산사태가 발생이 된 게 이제 오전 7시 40분 정도부터 발생된 거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때 1시간 보통 우리가 산사태 위험성을 갖다 분석을 할 때 보면은 누적 강우량하고 강우 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1시간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분 단위 강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면산 산사태는 한 이제 뭐 일일 그런 누적 강우량도 많이 있었지만 그 10분 강우량이 이제 10mm 이상 그런 그냥 강우량도 아주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원래 30mm 이상이면은 그렇죠.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10분당 10mm 이상으로 80분 정도가 왔다. 그래서 그 강우 강도가 엄청나게 셌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재라기보다는 천재 쪽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 부분이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을 상당히 어렵게 뒤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시는 다소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우면산 같은 경우에 한 85%가 일반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2010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사방 시설을 해야 된다. 이미 그 1년 전에도 산사태가 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유시설이니까 내 땅만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설을 못 한 거죠. 그럼 인재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어떤 이타적인 생각으로 내 땅에 조금 그런 시설을 조금 보기 싫지만 했으면 저는 그 이런 일이 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또 설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고 전문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시는 모습 처음이라서. 그 부분도 또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2010년도에 저도 그때 가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 산사태가 나서 거기 가서 현장 조사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개선, 뭐 사방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제안도 했고, 그래서 그때 뭐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11년에 이제 사고가 크게 난 것이죠. 근데 2010년도에는 2군데 정도, 도검조 2군데 정도만 산사태가 났었고, 2011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한 12군데에서 사태가 일어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2군데는 이제 구역을 나눈 거고, 전체적으로는 발생한 거는 150군데에서 났다. 참 어마어마한 경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타적인 마음 얘기하시는데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가입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지켜준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우리 준비된 광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좀 보고 갈까? 얘기 뭐 괜찮겠소니까? 잠시 쉬어가겠소?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단체 방문은 자제하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샤워실 등은 한 칸씩 띄워 사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아, 좋습니다. 지금 광고 보고 왔는데,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지금 살살 하나하나 글을 또 남겨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면산 산사태에 피해 입으셨던 분들이 트라우마도 있으시고,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아픔이 벌써 잊혀진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응원의 글도 좋고, 또 당시에 출동하셨던 소방대원분들도 계시니까, 좀 잘 극복해 나가자. 과거에 어려웠던 부분을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응원글을 많이 남겨주시는 게 또 좋겠다 생각이 들어. 이런 생각으로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집 교수님께 네.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전체 산지 70%다. 이건 뭐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주요 피해 사례도 있다면 좀 약간 좀 예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 매년 여름철에는 이제 뭐 집중호우가 오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산지는 뭐 기본적으로 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니까 네. 매년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또는 잘 모르는 지역 전국적으로 발생을 매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명피해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여름에 강우가 오면 이게 이제 수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물 관리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산사태 부분은 이제 땅이죠. 그 흙하고 관련된 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인명피해가 산사태 쪽에 의해서 이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관련해서 이제 산사태 뭐 관리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고 네. 도로 사명 같은 경우 뭐 국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도교통부에서 그렇죠. 관리하고 네. 우리 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경사지라고 네. 해서 또 관리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관리기관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또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년 이 산사태는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작년만 해도 2019년만 하더라도 네. 부산 또는 예. 기억납니다. 뭐 저기 경상도, 네. 경상북도라든가 강원도 이런 쪽에서도 해서 인명피해가 나서 또 피해가 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매년 피해가 난다. 네. 라는 이제 부분이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피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 만드신 거죠? 예. 협회. 특수법인.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방지학적으로 봤었을 때 네. 이제 이게 이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비가 없거나 이랬을 때는 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는 게 그냥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여름에 이렇게 장마철에 네. 집안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에 동결이 됐다가 봄에 이제 헬빙이 되면서 네. 이제 이 겨울에 비가 오면은 그 다이라트라든가 이 돌 사이에 네. 물을 먹었다가 얘네들이 9.8% 얼면서 체적이 팽창한 네. 했다가 봄에 이제 녹으면서 이제 또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상학적으로 기후변화와 저는 이 산사태가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좀 있죠? 예, 상당히 크게 뭐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상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도 그렇고 이 기상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최근 뭐 강우량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강도.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나오는 이제 발생하는 이런 강우 강도 부분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사태하고는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허상구 소방관께도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게 사실 이것도 뭐 행동 매뉴얼상 말씀은 드립니다만 전조 증상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전조 그렇죠. 증상이 있고 그 전조 증상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에 따른 행동 지침이 수칙이 있을 건데 요거 좀 소방대원으로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산사태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네. 자, 땅에서 웅웅거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소리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계곡에서 맑은 물이 아닌 흙탕물이 네, 내려올 때, 그리고
경사면에 바람이 불지 않은데 나무가 흔들린다. 그렇죠. 예, 바람 없이.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전조 증상 보인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행동 수칙이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주의보하고 그 경보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주의보에는 이제 대피 장소를 사전에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전에 숙지하고 그 생필품, 간단한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SNS 또는 방송에서 보내주는 중요한 정보들, 예, 그런 것들 계속 캐치해서 알아야 되고, 등산객들은 빨리 하산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예. 아니,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도 행동. 높은 곳으로 보면은 이제 그 증조 증상이라는 것이 증조 증상에서 반대편, 그 반대편의 높은 곳으로, 네, 증조 증상이 없는 곳 반대편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리고 경보 단계에서는 그리고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했을 때는 반드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뭐 설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산림 주변에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산림 내에 있을 때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원칙적으로 산림 내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뜨다 보니까 이제 산림 내에 있을 때는 미처 대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안전한 곳에 이제 있으면 되시고요. 인명 피해 그리고 고립이 이제 우려될 때는 119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산림 항고 구조대라고 1688에 3119번 1688에 3119 그리고 119 그 두 개의 전번을 외우고 계셨다가 유사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119만 외워도 상관없죠. 그렇죠. 119에서 요즘에는 통합으로 다 관리를 하기 통합 때문에 신고를 해주니까 평소에 내가 산림 주변에 살고 있다, 산지 주변에 살고 있다면 평소에 그 이머전시 백이라고 하나요? 비상구급함을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평소 이제 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면 중요한 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인지, 알아야겠네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알리는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현장에다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소방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그렇죠. 그렇게 우리 문자도 보내거든요.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데가 어디지? 맞아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중에 안전한 데가 어디냐라는 부분을 미리 안전한 곳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비상시 때 글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안전한 데가 어디냐? 찾다가 또 헤매다가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우면산 산사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몇 번 돌려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이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그래서 이제 좀 질문 드리는데, 이미 토사가 쓸려 내려온 거죠. 속도 엄청 빠르니까. 근데 중간에 낀 거예요. 토사는 흐르고 있고 몸이 여기인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나가려고. 근데 이런 경우라면 내가 만약에 채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현재 잠긴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네, 아주 뭐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몸이 갇혔다. 그러면은 주위에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 그렇죠. 내가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구조물이면은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서 빨리 이탈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물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다가 힘이 빠지면은 오히려 더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몸에 힘을 빼고 그리고 체중을 분산시켜서 그 물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누가 뭐 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도와주러 오질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야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은 사실 이 배심이 약하시고 하신 분들은 평소에
뭐죠? 가스로 하는 호루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갖고 다니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런 시즌에.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거에 조금 부연 또 설명 좀 드리면, 네네. 2014년도 히로시마 산사태 때, 사실은 히로시마 그 산사태는 일본 애들이 산사태의 안전지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제가 이제 블랙스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히로시마 일본에서 산사태 이후에 그 경계 피난 체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산과 일반 도시 사이 항상 자주 발생되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에 대부분이 우리가 도시가 있고요,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싸니까. 도시보다는 여기가 더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무래도 많이 짓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부 산지를 깎은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경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산꼭대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그래서 경계 접경 그 피난 체계라는 말이 일본에서 그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70%가 산지니까 그 산지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셔야겠네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정말 어렵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일본에서 그 레드 존, 옐로우 존 해가지고 그 산사태는 산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물과 같이 유목하고 같이 이렇게 토성류 형태로 흘러내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에 있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피해를 주고서 인명피해가 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를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우면산 산사태 이후로 산림청에서도 산림보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2012년에 해서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갖다가 조사하고 하는 부분을 한 5년 동안 이렇게 쭉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6천 개 정도 취약 지역이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죠. 대한 정보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어떤 뭐 지도로 구현되고 있는 겁니까? 시스템상으로도 이제 DB화 시키는 것이죠. 아직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계속 그걸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이죠. 전국을 갖다가 하면 뭐 상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개 정도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산사태 부분은 그렇게 사실은 산림청에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여기 관계자분께서 이 방송을 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맞아 죽을 각오로 얘기하면 재난 예산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자막 준비됐죠. 개인적인 이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아까 전에 그 구조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반복된 재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재난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 자꾸 침수가 되는 것이 또 침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침수 흔적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체의 3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재난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조금 해줘야 된다. 저는 재난안전이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복지, 노동, 환경, 교육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관계되신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 재난 예산을 조금 구조대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세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요. 지금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좀 힘주어 말씀하시는 이유가 팬들을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분이 누구 이분 지금 이현선님 맞죠? 이현선님 아시는 분이죠? 송창현 교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써요도 아니고 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계속 오시잖아요. 어플에 휴가 필요해. 이분 상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뒤쪽에서도 발생되나요? 산사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로 한쪽 면에서 주로 좀 세게 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럼 불확실성 그렇죠. 어떻게 모르니까. 예. 그게 이제 뭐 현장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강우 부분은 외부의 이제 요인이고 네. 이제 자체 부분은 경사. 예. 그다음에 집안 상태. 어떤 흙으로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 똑같은 산지라 하더라도 한쪽 면만 발생할 수도 있고 지난번 우면산 사태는 전체에 대해서 다 발생을 했죠. 그렇죠. 뭐 북쪽 사면, 남쪽 사면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공적인 우리가 뭐 좀 편리하게 하자고 해서 파놓은 흔적에 의해서 산사태가 또 날 수도 있는 거고 자연적인 구조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강우의 형태 때문에 맞습니다.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고. 근데 학습 이 효과가 능력이 굉장히 그죠? 받아들이는 게 그죠? 대신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취약한 지역은 어디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엔지니어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미리 이제 찾아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내서 아까 예산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내서 그 찾아내는 작업도 상당히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다. 결국은 예산 문제군요. 그 예산을 뭐 과감히 사실은 투자를 해서 그 찾아내는 작업을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우면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텐데 뭐 찔끔찔끔 예산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뭐 안 되고 5년 10년 가다 보면 또 사고가 나고. 맞아요. 이게 쓴소리도 자꾸 듣고 행동하다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산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도시에. 그것도 부러워합니까? 엄청 부러워합니다.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 북한산이 그 등산 인구가 제일 많다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백운대 인수고 뭐 이쪽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시에서 조금 주말에 등산복 입고 등산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근데 그 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등산로라든가 또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 안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마스터 플랜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활용도 하지만 안전도 도모가 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돼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덕지덕지 이렇게 난개발을 하고 결국은 사고가 나면은 또 하고 더 재밌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말론 브란도 닮으신 우리 교수님이 이 교수님하고 옛날에 기억나신가 모르겠는데 저하고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를 하러 가는데 통화를 한참 하시다가 고개를 좌우뚱 하시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산사태 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센싱도 해야 되고 뭔가 대응도 해야 되고 항구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할 무슨 연구 영역을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은 예산이 없으니까 뭔가 항구적이고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없으니까 간단하게 대충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재난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허 구조대장님이 또 고생하셔야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입 앞에 계속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에 힘을 좀 실어주시는 관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 복지고 행정도 결국은 그 안전을 위한 부분에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얘기해 주신 거고요. 지금 또 뭐 보니까 이 스마트 살림재해라는 앱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스마트 살림재해 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공부를 조금 덜한 모양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약속드리겠고요. 정채영 교수님 국회로 보내자는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네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이분 아시는 분이죠? 모르는 분인데 저 이분 한번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 한번 살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 9년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좀 살펴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안에 앉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을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정확하게 휩쓸린 곳이 여기인가요? 네, 여기가 제일 크죠. 제일 크고. 벌써 9년 됐더라고요. 그렇죠. 27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5층 건물이거든. 그렇죠. 5층 건물인데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고. 이 도로를 덮고 차까지 다 덮이고 3층 높이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토사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상당히 이제 전기를 잘 해놨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감시 카메라 있다 그러잖아요. CCTV. 네. 아니, 이 산사태 영상들 보면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네. 우면산 추모비가 있다고 해서 네. 나왔거든요. 네. 직접 한번 좀 가보고. 양재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 한번 네. 이동을 하면서 얘기 네. 살짝 보시죠. 뭐. 그렇죠. 네. 여의도 색강이 당시에 범람했거든요. 여의도 셋강이 범람하고 그 노량진 수산시장 너들끼리 맞아요. 차가 막 둥둥 떠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네, 추모탑에 위령탑에 산풍창사까지. 이게 의미 있는 공원입니다, 여기 지금. 상징하는 이게 지금 상징하는 희생자 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면산의 눈물. 임방춘 시인이 또 쓰셨네요. 이 고운 산에 오르면 그 7월 빗속에서 떠난 님 눈에 삼삼 목이 메이고 심장이 파열된 채 내 가슴이 부서져 이제는 한 줄기 바람으로 돌아와 야윈볼에 잠든다. 이 말라는 바람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빗소리에 딱 마음이 단재 신초율 선생께서 네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미래는 없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가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지만 네.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그걸 우리가 민족의 후배들아 네. 제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유족분들 함께 하신 거네요. 네. 묵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렷, 묵념. 이렇게 현장에서 비도 내리고 마침 또 그리고 날짜로 치면 오늘 저희가 생방송은 22일이지 않습니까? 사고는 27일 날 있었어요. 지금 닷새 전후로 온 시점인데 비도 내리고 이러니까 좀 더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우리가 재발되는 상황은 없어야겠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군현장 우면산 산사태 뭐 현장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그 피해 난 것들을 봤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복적인 피해가 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도 이제 전문가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이제 그 피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거기 양재 시민의 숲 가가지고 또 우연찮게 그 바로 옆에 삼풍백화점 그러게요. 전 몰랐거든요. 또 보고 이 우면산 산사태 기념비도 보고 했는데 참 재난안전하는 사람으로서 업깃을 여미고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아가신 망자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전문가들도 열심히 해서 또 현장에 계신 분도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님은 어떠십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었는데 지금 뭐 한 9년 지나고 나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지금 오늘 이제 참여해가지고 생각했던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제 머릿속에서도 사실상 우면산 산사태는 좀 많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떠올려 보면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현장에서 힘들고 있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사실상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이런 거는 사실상 다시는 없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같은 의미로 지금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우드TV님 글 남겨주셨고요. 또 크하하님도 비가 많이 왔네요. 많이 오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적으로는 다 같은 생각과 의미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직접 가보지 못했던 곳이고 저도 오늘 처음 가봤는데 여러 가지 좀 되돌아보게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좀 잘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 담당 PD 또 고마워요. 이렇게 같이 갔는데 헛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잠시 우리 또 광고 영상 하나 보고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주시죠. 안녕하세요. 풍수해보험 소식 알려드립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상가 공장은 59%에서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든든하게 지켜주는 풍수의 보험과 함께하세요. 네. 저는 방금 계속 얘기가 하지만 우리가 반복된 재난이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 자꾸 이런 재난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유지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여름철에는 제일 문제가 이제 강우입니다. 그래서 강우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강우에 의한 피해는 이게 갑자기 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하면 피해를 하여튼간 최소화하고 하여튼간 인명 피해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지지도 해주시고 또 협조도 해주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허상구 소방관. 국민들 구조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이번 기회에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이제 우리 국민 시민분들이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도로에 이제 긴급 차량이 지나갈 때 이제 많이 피해도 주시고 그리고 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도 주시고 그런데요. 사실상 저희는 서울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대 대원으로서 시민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저희 119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파이어 할 줄 알고 파이팅.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구조대원이십니다. 재난 상황에 가장 힘을 내줄 수 있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의 과거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됐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그런 의미가 좀 전달되셨습니까? 충분히 전달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약간 다른 얘기 조금 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2011년 7월 27일이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이 여의도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도 침수가 됐고 여의도 색강 그 너들길도 침수가 되고 강남 대치동도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시민분 중에 특히 이제 그 소위에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의 책무 소위 그 사회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재난 시에 좀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귀족의 책무란 말이 잘 아시다시피 100년 전쟁 때 1347년도에 프랑스 칼레에서 이제 영국이 이 지배를 하고 에드워드 3세가 현장에 가서 이제 그 프랑스 사절단들이 항복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다 살려주겠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6명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칼레 시민들이 전부 다 누가 할 것이냐 폐인 상태였는데 제일 먼저 했던 분이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인 분이 제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혜택을 입었으니까 제가 처형 당하겠어. 바로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시장이 제가 하겠어. 그 다음에 상인 그리고 법률가 이렇게 해서 6명이 설선수범해서 했고 그래서 에드워드 3세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부탁한 거죠. 야 저렇게 애도 있고 하니 좀 살려달라. 그리고 에드워드 3세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내가 죽겠다고 할 사람이 어딨냐 해가지고 전부 다 살려주고 그것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귀족의 책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난 시에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굉장히 특히 좀 여유 있으신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재난 시에는 좀 타임 모범이 되고 도네이션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좀 맞아 죽을 각오로 얘기하면요. 대치동에서 일부 침수됐었을 때 당시에 좀 일부 대치동이 좀 부자 동네잖아요.
그렇습니까? 일부 그 시민들 중에는 재난 시에 일부 하얏트 호텔에 가서 며칠 동안 맛있게 드시고 호텔 룸서비스도 받으시다가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복구 다 하고 일주일, 2주일 동안 복구하니까 나중에 이제 복귀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사회에 또 이슈화 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노블레스 말라드라고 하는데 노블레스 말라드. 부패한 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재난에는 항상 그 질서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이 지향하는 것이 좀 그런 것도 시민들의 의식 인식도 좀 많이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우리 코로나 전국 때.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했더니 아무튼 방송 조건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그냥 왜 분물 터지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우리의 실천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관심도 많이 가져야겠고요. 많이 가져보고 돌아봐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안전의 품격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언제 하죠? 다음 방송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2주 정도 점프하죠?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좋은 아이템 또 원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의 품격은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참여와 구독, 좋아요 항상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4만 명 넘은 거 아시죠? 그래요? 4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5만 되면 뭐 5만 되면은 저기 노블레스 오블리주 안전의 품격 있는 안전사회를 위하여 책을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실 겁니다. 몇 권인지 얘기는 제가 안 해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걸로? 또 아직 여운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안전사회를 위하여 안녕! 저만 또 이렇게